오늘 사연은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선을 넘었다 라고 생각하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족 갈등 이야기와 실제 사연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는 왜 단톡방에서 나갔니? 이 일은 시아버지 기일을 앞둔 어느 일요일 시댁의 모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집에서 모실지 아니면 절에 모실지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차로 무려 5시간을 달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작은 아들 부부와 간단히 식사를 하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너는 왜 시댁 단톡방에서 나갔어? 내가 빠지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 몇 년 전 단톡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어머니께 따로 정중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톡방이 좀 불편해서요. 앞으로는 초대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 알겠다 라고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3년이 지난 지금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꺼내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나 됐으면 이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먼저 나서서 이끌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가장 어린 며느리였습니다. 손아래 동서보다도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맏며느리 같은 역할을 떠넘기듯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맡겨주신 적도 존중해 주신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대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혼내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요. 남편의 반격, 그리고 더 커진 갈등.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라고 다 떠맡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휴가 날짜야 가족들이 맞추면 되는 거고 제사 문제도 엄마가 중심이 돼서 결정해야지. 아버지 제사인데 왜 엄마는 빠지고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야? 남편의 말은 사실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얼굴이 굳어졌고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생이 겨우 분위기를 가라앉혔고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밤,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로 식탁으로 불러 본격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 마누라 편만 들 거면 뭐하러 여기 왔어? 그러다 이야기는 결국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셨던 서운함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전에 갔던 가족 여행 이야기, 평소 제 말투, 과거에 있었던 작은 일들까지 전부 다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어 제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노릇이 처음이라 서툴렀어요. 동서랑 괜한 갈등이 생기는 게 싫어서 제가 먼저 나서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말을 마칠 수 없었습니다. 말은 계속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신문이라는 것을요. 너는 며느리잖아.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예전 일을 꺼냈습니다. 처남네 가족과 함께 캠핑장에 모였던 날, 자기가 고기를 구웠던 일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고기 구웠던 거 너 나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들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시댁 가면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잖아. 당신도 우리 집에서 고기 구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야야, 너희 집에서 사위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해야 하는 건데요? 너는 며느리니까. 사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사위가 그걸 왜 해? 그럼 저는 왜 해야 하죠? 너는 며느리잖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치 며느리라는 자리는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일을 해야 하는 역할로만 정해져 있다는 듯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딸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말이 나오자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부모님의 가정사까지 끄집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집안 보고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부모님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만 다 해야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2번 때리셨습니다. 이게 미쳤나? 정신이 나갔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도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키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밀치셨고 계속 때리고 제 팔을 계속 잡아당기셨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폭행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상태에서도 맞았습니다. 머리를 맞았고 몸이 휘청거렸고 아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거봐, 내가 조용히 좀 하라고 했지. 너가 일을 이렇게 다 키운 거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제가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출동했던 경찰들은 짧은 진술을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제 상태를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남편은 피해자인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친정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윗사람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너가 먼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행한 사람이 사과를 받아야 하고 맞은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윗사람은 아랫사람 때려도 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제 상처보다 자신의 입장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때문에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 첫 제사를 너가 이렇게 망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어머니 편에서만 서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말이 거칠게 오갔다고 해도, 아무리 서로 예의 없이 행동했다고 해도 손이 올라가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맡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가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앞으로도 계속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제 뺨보다 더 오래 아팠던 건 시어머니의 손이 아니라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